앞에 화학 반응식 연습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연습 조금만 더 해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거고요. 가령 이런 식이야. 다음 페이지에 18페이지에 17번 이런 식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옳게 나타난 거 하나가 있겠고 뭐 나머지들은 다 수정을 또 할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 이런 식에 있는 거는 그냥 원자 종류와 개수가 왼쪽이랑 오른쪽에서 같은지 일단 먼저 파악하는 거. 그리고 같은 게 뭐 2개 이상 있어. 그럼 둘 중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돼? 이렇게 표기해도 되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또 1번 같은 경우, 자 이거 옆에 수소 2개, 산소 2개잖아요. 원자 반응 후에 어떻게 돼? 2개 1개지. 1번 아니고 2번 탄소 1개, 산소 2개인데 반응 후에 탄소가 2개, 산소 4개 되네요. 아니겠지. 3번 구리, Cu 구리죠. 구리 1개, 산소 2개인데 반응 후에 구리가 2개가 돼버리네. 이것도 아니겠죠. 4번 마그네슘 1개, 그 다음에 수소 1개, 염소 1개인데 반응 후에 마그네슘 1개, 염소 2개, 수소 2개. 이거 아니겠죠. 5번이 맞을 거야. 5번은 나트륨 2개, 그 다음에 CO3, 이거는 통째로 기억하면 좋은데 탄산이온 1개 있죠. 칼슘 1개, 그 다음에 염소 2개, 2개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아닌 것들은 이제 5번 일단 맞아요. 나머지들은 이제 맞게 한번 고쳐보자.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EH2 더하기 O2가 EH2가 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C랑 O2 붙이면 탄소랑 산소 붙이면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요. CO2 붙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리랑 O2를 붙일 때 CuO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구리가 2개, 그 다음에 산화구리도 2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염화수소 HCl 붙일 때 이때 MgCl2 염화마그네슘과 수소, 요거까지 괜찮은데 이제 이게 반응 후에 염소 원자랑 수소 원자가 2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반응 전에도 2개를 만들어 버리자. 어떻게? 염화수소 앞에 이자를 붙여주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번 고쳐봤고 5번은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 다 외웠어야 되냐? 는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세서 다른 거는 무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1, 2, 3, 4번이 다 달랐기 때문에 5번만 답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근데 어느 정도 눈에 익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외워질 거니까 그건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9번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눈으로 바로 풀리긴 해. 수소 분자 3개가 모두 반응하면, 얘가 지금 수소 분자가 1개 반응할 때 염화수소가 몇 개 생겼어요? 2개 생겼지. 근데 이거 그러면 이거는 이걸 3번 해보자. 그럼 3개 반응하면 염화수소가 6개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1, 1, 2지만 수소 분자가 3개면 염화수소 분자가 6개가 되겠죠. 한번 4번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은 뭐랑 같냐? 개수비는 뭐랑 같다? 분자 개수비랑 같아요. 개수비죠. 화학 반응식의 개수, 여기가 앞에가 1대 2잖아요. 그럼 분자 개수는 1대 2가 돼야 돼. 1대 2가 돼야 되는데 수소 분자가 3개 있다며? 그럼 3대 x 치면 x는 6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줄 수가 있겠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0번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로 잘 봐야 돼. 어떻게 돼요? A가 몇 개 있어? A가 원자 혼자 있다, 그치? 지금 이거 이거 아니잖아요. A2 아니지, 그치? 얘는 A가 2개 있네요. EA. 그 다음에 B2가 1개 있고, 어떻게 돼요? A, B가 몇 개 돼요? 2개가 되네. 4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생긴 거 보고 붙어있는 건 분자인데 안 붙어있는 건 분자 아니에요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숙제는 19페이지까지 비어있는 부분 전체 다 풀어오는 것을 숙제를 일단 합시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 20페이지에 화학 반응의 규칙, 우리 여기 볼 것입니다. 화학 반응의 규칙. 자, 질량 보존 법칙이 있어요. 질량 보존 법칙. 왜 질량이 보존될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이거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도 화학 변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는 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된다.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거고요. 팩트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절대 안 변할 거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이 된다. 그래서 반응 전 반응물의 총 질량과 반응한 후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아야 된다가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물리 변화도 어때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당연히 성립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반응에서 질량 변화. 근데 기본적으로 질량은 어떨까요? 질량은 당연히 보존이 될 겁니다. 어떤 반응이냐? 앙금 생성 반응에서 이때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이제 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당연하게도 반응하기 전에 염화나트륨의 질량 더하기 반응하기 전에 질산은의 질량을 더하면 뭐랑 똑같아야 돼? 염화은의 질량 반응 후에 더하기 질산나트륨의 질량과 어때야 된다? 당연히 같아야 된다. 질량이 다를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옮겼을 뿐이에요. 어디다가 옮겨 담았을 때 그러니까 1리터짜리 물통이 있는데 1리터짜리 물통을 이제 두 개, 500ml짜리 두 개에 나눴어요. 그거 줄어들까? 아니죠. 그냥 옮겨 담았을 뿐 전체 양이 변할 수가 없다. 근데 질량은 똑같구나. 오른쪽에 앙금 생성,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애들이 있습니다. 앙금 5가지 배웠었죠. 그랬을 거거든. 어쨌든 이런 것들 탄산, 칼슘, 황산, 바륨, 아이오딘 혼합, 염화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다? 질량이 당연히 보존이 된다. 반응하기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발생 반응 요거부터 조금 중요한데 자 질량 보존될까 안 될까? 질량 보존돼 안 돼? 질량이 당연히 보존이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 뚜껑을 열지 말지에 따라 달라져요. 뚜껑 닫힌 용기랑 열린 용기를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우리 요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질량 합이 50.5였어.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 부어버렸어. 묽은 염산을 탄산칼슘에 부었어요. 그럼 부어서 반응이 일어나겠지. 근데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염화칼슘과 이산화탄소 기체죠. 와 물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는 어디에 있을까? 이산화탄소 기체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병 안에 공기에 이산화탄소 공기가 갇혀 있을 거야. 워낙 이 이산화탄소 공기는 어디 있었냐? 이산화탄소는 이 탄산칼슘 탄산 안에 박혀 있었거든. 이 고체 덩어리 안에.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기체로 빠져나왔어. 우리 기체는 부피가 훨씬 크잖아 고체보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데 갇혀 있었던 이산화탄소들이 빠져나왔습니다. 기체로. 그럼 여기에 이제 압력이 어떻게 될 거냐면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빵빵해져.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싶냐? 여기를 빠져나가고 싶어지는 거야. 근데 뚜껑이 닫혀 있으면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못 나가지, 그치? 그래서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질량이 어때요?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똑같다. 똑같은 무게가 측정이 될 거예요. 오른쪽을 보면 뚜껑을 열면 어떻게 돼요? 뚜껑을 열면 이게 줄어들었어. 왜 줄어들었냐? 여 안에 있었던 이산화탄소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 공기가 뚜껑을 열기 전에는 이 안에 갇혀 있어서 요 무게, 이산화탄소의 무게가 여기 측정이 될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이때 무게가 어떻게 돼요? 질량이 줄어든 것처럼,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측정이 되게 된다. 질량이 감소한 걸로 측정이 됩니다. 근데 닫힌 용기에서는 어때요? 질량이 일정한 발생한 기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열어놓고 나면 발생한 기체가 공기중으로 빠져나가니까 무게에 포함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질량과 함께 반응하기 전 탄산칼슘의 질량과 염화수소의 질량을 다 합친 것은 뭐랑 같냐? 반응 후에 발생한
염화칼슘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전체의 질량을 다 합친 것은 같겠죠. 근데 이 뚜껑을 열게 되면 어떻게 돼? 뚜껑을 열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이제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탄산칼슘 더하기 염화수소의 질량은 염화칼슘 더하기 물의 질량보다 크겠지. 그래서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질량은 보존돼 안 돼? 질량은 당연히 보존된다. 여기에 측정되는 무게는 줄어들지만, 숫자는 줄어들지만 질량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다. 어디 갔다?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닫힌 용기에선 질량이 일정할 거다 항상. 열린 용기에선 질량이 감소하거나 질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질량은 보존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 가지 기체 발생반은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아연과 묽은 염산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과산화수소가 분해될 때 물과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될 때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되는 거 정도를 알아두면 좋다. 알아두자. 이런 게 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소 반응에서 불 태울 때 강철 소매 연소 우리 닫힌 용기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질량이 일정하겠죠. 근데 강철 소음이 어떻게 되냐면 철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닫힌 용기에서 이 박스 안에 있었던 산소 기체가 있었어요. 이 산소 기체가 어디? 철에 달라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철이었다고 하면 그냥 철이 뭐 여기 있었다 치자.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그냥 이 철에 이 산소가 어떻게 된 거야? 들어와서 꼽사리 끼게 된 거야. 그냥 철에 있었던 거에서 이렇게 산화철로 바뀐 거죠. 아이고, 요런 이 철 원자들 사이에 산소 원자를 콕콕콕 박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철만 있었던 곳에 어떻게 된 거야? 산소가 합류한 거지. 자, 그러면 이 철이랑 산화철이랑 둘 중에 누가 무거울까요? 산화철이 더 무겁겠지. 그러니까 우리 질량 봐봐. 철의 질량 더하기 산소 질량이 뭐랑 같아? 산화철 질량이랑 같을 거예요. 요 질량이 같을 거야. 근데 철이랑 산화철 보면 누가 무거울까? 산화철이 더 무거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열린 용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질량이 증가한다. 왜냐면 공기 중에 산소가 달라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산화철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철은 공기 중에 산소가 이렇게 있겠지. 공기 중에 산소가 산화철은 이렇게 철에 들어온 상태가 된 거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무거울까? 산화철이 더 무겁겠죠. 공기 중에서 열어놓고 하면 바깥에 있었던 산소가 그냥 들어오는 거라서 산화철의 질량이 더 커져요. 근데 이걸 공기 중 말고 공기도 가둬놓고 하게 되면 이 갇혀 있었던 산소의 무게가 원래 여기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박스를 안에 놓은 철이랑 박스에 놓은 철이랑 어떤 무게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철만 무게를 잰다면 여기는 철과 산소의 무게를 같이 재고 있어요. 그래서 닫힌 용기에서는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어떻다? 같다. 근데 닫힌 용기 말고 열린 용기에서는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산화철은 철의 질량에다가 산소 질량을 더한 게 산화철 질량이니까 철 질량보다는 산화철이 질량이 큰 거야. 그러니까 이때 철 질량보다는 산화철 질량이 더 큰 거죠. 근데 이 나무나 종이 같은 것을 태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무에 산소가 합쳐져서 뭐가 발생하냐? 기체가 발생해요. 이산화탄소 기체로 뿅 하고 도망가고 수증기도 기체로 뿅 하고 도망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남게 되는 거를 보면 나무의 질량, 나무 질량이랑 재 질량을 보면 나무 질량이 재 질량보다 크게 됩니다. 여기에 빠져나가는 게 산소가 기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에 산소 기체가 들어와서 뭘 빠져나가냐?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수증기가 기체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는지를 보면 산소가 나무한테 들어와서 뭐가 빠져나가? 산소가 탄소 하나 납치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돼요. 산소, 여기 산소 있잖아요. 산소와 산소 사이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탄소 하나가 산소 사이에 껴서 납치당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산소가 무거울까 이산화탄소가 무거울까? 이산화탄소가 더 무겁겠죠, 그렇죠? 산소에다가 탄소 원자 하나가 납치당하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이 산소 원자 하나가 이렇게 산소 분자 하나가 들어와서 탄소 원자 하나를 뺏어가지고 뭐로 빠져나간다?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갈 거라서 산소의 질량보다 이산화탄소 질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얘는 나무 질량이 재 질량보다 크기 때문에 열린 용기에서 반응하면 질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치만 닫힌 용기에서는 어때요? 발생한 기체의 질량을 다 합치게 되면 반응 전후의 질량의 합이 일정하다. 반응 전 나무 또는 종이 더하기 산소의 질량과 반응 후 재 이산화탄소 수증기의 질량은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열린 용기에서 재게 되면 뭐랑 뭘 재는 거야? 나무 공기의 질량을 잴 수가 없어 열린 용기에서는. 그래서 나무 질량이랑 재 질량을 봤을 때 누가 커요? 나무가 더 크기 때문에 질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닫힌 용기에선 질량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열린 용기에선 질량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체가 달라붙는 경우 질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앙금생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앙금생성에서는 닫힌 용기나 열린 용기나 질량이 똑같다. 앙금생성 써놓으면 좋은데 위에다가 닫힌, 열린 둘 다 질량이 일정하다. 열어놓고 해도 닫아놓고 해도 앙금생성은 질량이 안 바뀌어요. 왜? 기체가 출입하지 않기 때문에, 기체를 흡수하지도 않고 기체를 방출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앙금생성 반응에서는 열어놓고 해도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밑에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열어놓고 하면 질량이 줄어들고요. 기체가 달라붙는, 기체를 흡수하는 경우는 열어놓고 하면 질량이 증가한다. 기체가 방출되는 게 더 많아 열어놓고 하면 기체가 방출되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고요. 기체를 흡수하게 된다? 열어놓고 하면 질량이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근데 닫힌 용기에서는 어때요? 질량이 무조건 일정하다. 이걸 뭐라고 해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닫힌 데에선 무조건 질량이 일정해요. 그 상자 안에 있었던 기체를 꺼내다 쓰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질량이 증가하지 않아. 근데 열린 용기에서는 공기 바깥에 있었던 질량, 기체가 들어오거나 그럼 질량이 증가하고, 이 안에 있었던 기체가 빠져나가 그러면 질량이 감소하겠죠. 닫힌 용기에선 질량이 어떻다고? 무조건 일정. 열린 용기에선 질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질량이 일정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렇지만 전체 질량은 어차피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는 걸 기억합시다. 다음 넘어가 보자. 21페이지 5번 한번 풀어볼래? 21페이지 5번. 자,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 반응시켜요. 무슨 기체가 발생되냐? 수소 기체가 발생해서 튀어나올 거야. 질량 어떻게 될까요? 열린 용기에서는 감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철 솜을 연소시키면 산화철, 그럼 산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 기체가 들어와서 결합해요. 그럼 얘는 질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황산 나트륨과 염화바륨, 중2 때 배운 건데요. 황산 바륨이라는 앙금이 만들어지고, 앙금 생성 반응은 열어놔도 질량이 일정합니다. 앙금 기억하자. 4번 나무를 연소시키면 재가 남는다. 이산화탄소도 나가고요. 수증기도 나가. 그럼 얘는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감소 증가 일정 감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밑에 있는 6번도 재미난 문제인데 뭐 당연하다. 자, 강철솜 21g을 연소했대요. 근데 연소한 다음에 측정한 질량이 27g이네. 그럼 6g이 증가했잖아. 그럼 6g 어디서 온 거야? 산소. 산소는 6g 반응한 거예요. 간단하죠? 별것도 없어요. 패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요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법칙이 뭐였어? 질량 보존 법칙이었고, 두 번째 법칙은 일정 성분 비 법칙이다. 비율.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원소가 뭐였어? 원자 종류야 그냥. 원자 종류. 그래서 원소 기호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소 사이에는 원자들의 종류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 어디서? 화합물에서예요. 그러니까 화합물이니까 뭔 아니란 얘기야? 혼합물은 아니라는 거야. 혼합물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화합물은 어떤 거예요? 물질, 성분 물질, 순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의 특성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혼합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 놓은 거야. 가령 뭐 우유 같은 거, 소금물, 뭐 설탕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탕을 많이 넣으면 좀 진한 설탕물이 되고, 설탕을 적게 넣으면 좀 연한 설탕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혼합물 말고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왜 그러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는데, 근데 이때 이 개수비에 따라 질량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개수비 이퀄 일정한 질량비가 된다. 일정한 질량비. 이때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어야 한다. 원소의 종류 뭐 둘 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어떤 애는 뭐 탄소와 수소의 질량이 뭐 10대 1이다. 어떤 애는 탄소와 수소의 질량이 뭐 10대 2야. 이러면은 다른 물질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성분 원소의 종류는 같지만 질량비가 다르면, 원소끼리 질량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 오케이,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의 개수비와 질량, 원자는 질량이 있고 원자의 종류에 따라 기본 질량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하나 좀 써놓으면 좋은데, 자, 몇 가지만 좀 써놓을게요. 자, 이거 제가 아까 나눠드렸었던 종이에, 지난주에 나눠줬던 종이 있습니다.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을 우리가 1이라고 잡아요. 그 다음에 탄소는 12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질소는 14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16으로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24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64로 잡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등등 있는데 너무 복잡해. 이거는 이제 다 있어요. 원자별로 평균적인 이제 상대적인 질량비가 있는데, 얘가 무슨 말이냐? 원자 한 개의 질량비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 한 개가 있으면 걔 질량이 1인 거야. 근데 탄소 원자 한 개가 있으면 걔 질량은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의 12배인 거야. 그럼 산소 원자 한 개가 있으면 걔 질량은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의 16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6가지만 좀 외워두자. 나머지도 있어요. 더 있지. 근데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애들만 좀 우리가 외우도록 시킵니다. 얘네들 숫자가 좀 예뻐서.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 이때 물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가 있는데요. 원소가. 근데 수소 원자가 몇 개야? 2개. H2O니까. 산소 원자가 1개잖아요. 얘는 수소 원자 1개의 질량이 1이야. 산소 원자 1개의 질량은 16이죠. 그러면 전체 질량이 얼마야? 2 곱하기 1, 100. 산소라는 원소의 질량은 1 곱하기 16이 되겠죠. 그래서 2대 16, 즉 1대 8이 된다. 암모니아, NH3죠. 그래서 이제 분자식이 안 해져 있으면 답이 없다. 안 된다. 질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질량을 우리 14로 치기로 했고요. 수소 원자는 하나의 질량이 1이잖아요. 그죠? 근데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죠. 그럼 얘는 14짜리가 1개 있는 거랑 1짜리가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
그래서 14 대 3이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되겠다. 이산화탄소 뭐예요? CO2죠. CO2. 자, 탄소 하나의 질량은 몇이야? 12. 산소는 16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12 대 2 곱하기 16. 그래서 12 대 32. 3 대 8이 나오게 됩니다. 산화구리. 구리는 64고 산소는 16이에요. 그래서 얘는 4 대 1의 질량비가 나오게 된다. 산화구리. 요거는 많이 이용합니다. 산화구리 기억하자. 4 대 1이라는 거. 오케이?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오케이. 밑에 나와 있다. 그래서 볼트와 너트를 활용해서 BN2를 만든다 치자. 볼트 한 개당 너트가 2개가 붙어요. 이때 볼트 한 개, 볼트 2개랑 너트 6개가 있으면 BN2가 몇 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2개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다. 너트는 2개가 남는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게 섞여 있을 때 옆에다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둘 중에 부족한 것을 최대로 사용한다. 부족한 것을 최대로 사용해요. 자, 여기 보면 볼트 한 개당 너트 2개가 필요해. 근데 볼트 2개가 있고 너트가 6개가 있어요. 볼트를 다 쓰려면 볼트 2개는 너트 4개만 사용되겠죠. 너트는 남는구나. 너트 6개를 다 쓰려면 볼트에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한데 볼트는 2개밖에 없지. 누가 부족해? 볼트가 부족하고, 그래서 볼트를 전부 다 쓰는 거야. 최대한 볼트 2개, 너트는 4개까지만 사용되고 너트는 2개가 남는다. 그럴 때 이때 여분의 물질은 결합하지 않고 남습니다. BN2를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이 일정하다. 그래서 볼트의 질량을 5g, 너트의 질량이 2g이라고 한다면 BN2잖아요. 그래서 볼트 몇 개? 1개, 5g. 너트는 2개죠. 그래서 2 곱하기 2g에서 5 대 4의 질량비가 고정이 된다. 이거는 이제 원소는 아니죠. 근데 이번엔 산화구리, 요거 제일 중요하다. 이거 매우 중요한.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 우리가 구리, Cu랑 O2가 만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만들어질까? 산화구리. Cu가 만들어질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이거 맞아, 틀렸어? 틀렸어요. 뭐가 틀렸죠? 그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맞아. Cu가 1개 있고 산소 원자가 2개 있는데 반응 후에 산소 원자가 1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산소 원자가 2개 있어야 돼서 2Cu가 되겠고요. 우리 구리 원자 1개의 질량이 몇이라 했어? 64였죠. 얘는 64 곱하기 2였어요, 질량이. 그다음 산소는 1개에 16이었는데 몇 개 있어? 2개. 그래서 2 곱하기 16 대 2 곱하기 16이고, 이제 이런 구리, 여기 원자의 종류가 계속 안 변했지, 그치? 질량 변할 거야, 안 변할 거야? 안 변하겠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64 더하기 2 곱하기 16이겠죠. 그 즉 2 곱하기 80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질량비 몇 대 몇이 될까? 64 대 16 대 80이 되고, 이거는 16으로 약분이 되네요. 4 대 1 대 5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구리와 산소, 산화구리의 질량비는 4 대 1 대 5로 고정된 질량비를 갖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구리를 4g을 산소랑 반응시켰어. 산소는 몇 g만 붙을까? 1g까지만 붙고 산화구리는 5g이 생기는 거야. 만약에 구리를 그러면 12g을 반응시켰다 치자. 그러면 산화구리는 얼마? 15g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산소가 3g만 붙을 거니까. 오케이? 네. 어떤 느낌이 알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질량이 정비례한다. 1차 함수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거랑 똑같이 같이 나오는 게 산화 마그네슘도 나옵니다. 마그네슘 하나 질량이 얼마였어요? 24였어. 그래서 마그네슘은 24. 그다음에 O2, Mg 더하기 O2가 뭘 만들어져요? MgO가 만들어질 거야. 이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Mg 더하기 O2가 MgO, 그쵸? 산소 원자 개수가 안 바뀌게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쵸? 얘는 산소 원자, 마그네슘 원자 하나당 24, 2개. 산소 원자 하나당 16, 2개. 얘는 총 질량이 2 곱하기 40이 되겠구나. 질량비 몇 대 몇일까? 24, 16, 40. 24 대 16 대 40. 이거 우리 8의 배수잖아요, 그쵸?
저 3대 2대 5의 질량비가 고정이 된다. 마그네슘을 30g을 반응시켜 산소랑. 그럼 산화마그네슘은 50g까지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산소가 충분해도, 산소가 오지게 많아도 마그네슘이 30g이면 산화마그네슘은 50g까지밖에 못 만들어지는 거고, 산소는 20g까지만 반응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 9번 한번 풀어볼까요? 9번. 옆에 있는 9번. 질량비는 1대 8이다. 자, 이때 지금 6대 32가 1대 8이 맞아요? 아니지, 안 맞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혼동이 오는데 제가 기준을 정해드렸어요. 부족한 것을 어떻게? 최대한 다 쓴다. 최대한 다 쓴다, 이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부족하면 최대한 다 쓰는 거야. 자, 수소 6g을 다 사용하려면 산소가 1대 8이니까 얼마 필요해? 48g 필요하지. 그치? 근데 산소 얼마 있어요? 32g 있지. 그럼 산소는 어떤 거야? 산소가 부족한 거야. 산소 32g을 전부 다 사용하려면 수소는 4g 필요하거든. 그러면 산소가 32g밖에 없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는 32g 다 쓰이고 수소는 4g만 사용된다. 그래서 4g에다가 32g을 더한 얼마? 36g까지만 만들어지고 수소 2g은 남습니다. 왜냐면 산소가 없어. 이제 수소가 6g을 다 쓰려면 산소가 48g이 있어야 돼. 8배가. 근데 없지. 그럼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면 산소는 32g이 있잖아? 그럼 32g이 있는 걸 다 쓰는 거야, 최대한. 그럼 산소가 32g 있을 때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로 결합하니까 수소는 4g까지는 되는 거야. 그래서 4g까지만 사용합니다. 수소가 전체 6g이잖아요. 그러면 수소는 2g 남는 거지. 그래도 4g만 결합해서 36g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다. 오케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요게 화학 반응의 규칙 마지막이야. 요거까지만 하면 끝이거든.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되게 신박해요. 이거는 게이리삭이라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발견한 법칙인데요. 기체만. 이거는 기체 반응 법칙이야. 누구만? 기체만. 기체만. 그래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질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더라. 되게 신기한 거예요. 기체의 부피가 가령 2대 1, 대 2 막 이런 거야. 우리 아까 질량 그랬나요? 질량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기체는 숫자가 되게 간단해. 그래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할 때 부피비는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2대 1 대 2라고. 그럼 부피는 보존돼야 안 돼요? 부피는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질량은 보존됐잖아. 반응 전과 후에 질량하고 똑같았지. 그래서 질량은 보존됩니다. 근데 부피는 보존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응 전에 몇 칸이었어? 2부피, 1부피, 3부피였지. 반응 후에 얼마로 바뀌었어? 2부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보존될 필요가 없다.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하다. 보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소 2 대 산소 1 대 수증기 2인데 요걸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냐면 수소 H2가 산소 O2랑 합쳐져서 H2가 만들어진다고 쓰자. 자, 이거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요. 왜? 산소 원자 개수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얘는 물 앞에 2, 그 다음에 수소 앞에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반응하는 개수비가 몇이야? 2대 1대 2인데 부피비도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예요. 이게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기체 반응 법칙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체들끼리 반응할 때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분자 개수비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자 우리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2대 1대 2라고. 자 그래서 수소랑 산소랑 몇 대 몇이야? 2대 1로 반응하거든. 자 실험 1번에서 어때? 수소가 10 있고 산소가 5 있어. 그럼 2대 1이지. 얘는 딱 깔끔하게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하고 남는 기체가 없어요. 생성된 수증기는 10 만들어집니다. 수소의 부피랑 똑같죠. 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근데 실험 2번에서는 수소가 20이나 있는데 산소가 5밖에 없어. 그럼 누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하지. 그치? 우리 부족한 거를 전부 다 소모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5 전부, 수소는 10까지만 소모되고 남는 게 얼마야? 수소 10 남게 되죠. 수소가 20 있었잖아. 그치? 수소가 20 있는데 20을 전부 소모하려면 산소는 10이 필요한데 산소가 5밖에 없지. 누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 5를 전부 다 쓰려면 수소는 10까지밖에 안 쓰인다. 그럼 10에서 20에서 10은 사용되는데 10은 남죠. 남는 수소는 10 남게 되고요. 생성된 수증기는 10이 되겠고요. 3번 실험 어때? 자, 수소가 20 있을 때 산소가 20 있어. 자, 누가 부족해? 자, 수소가 20 있는 거 전부 다 쓰려면 산소 얼마 필요해? 10 필요하죠. 그쵸? 20 있으면 남는 거지, 산소는. 그치? 근데 산소 20 있는 거 전부 다 쓰려면 수소 얼마 필요해? 40 필요한데 20밖에 없지. 누가 부족해? 수소가 부족하다. 부족한 수소 20을 전부 다 쓸 겁니다. 산소는 10까지만 사용되고 남는 게 산소 10입니다.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수소의 부피랑 똑같다. 20. 이렇게.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체 부피와 분자의 개수 밑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 단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나중에 화학을 계속 배우다 보면 이 말 더 많이 할 겁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된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뭐가 같다? 개수가 같다라는 거. 기체가 좀 특이합니다. 모든 기체는 그 부피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똑같아요. 원자의 개수가 똑같은 게 아니야. 분자의 개수가 똑같다. 기체 분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부분이거든. 왜 그래요? 신기해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동일할 때 수소와 산소, 암모니아 얘네들 어떤 기체든 간에 같은 부피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거. 라는 거 특이하다. 그래서 요 이유 때문에 이때 기체의 부피비와 분자 수의 비가 똑같거든요. 동일. 그래서 온도 압력 일정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뭐랑 같아? 분자 수의 비랑 같고요. 분자 수의 비는 화학 반응식의 비랑 똑같다. 개수비랑 똑같다. 그러니까 개수비랑 분자 수의 비는 항상 같은 거예요. 이건 무조건이고, 그다음 분자수의 비랑 부피비랑 같은 것은 이거는 요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같은 거야. 근데 부피비랑 분자수의 비랑 같은 거는 이거는 기체에서만 같다. 기체에서만 같아요. 분자수의 비랑 부피비가 똑같은 건 기체에서만 똑같다. 조건이 또 온도와 압력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수비랑 분자 개수의 비가 똑같은 거는 무조건이고요. 그게 부피비랑 똑같은 건 기체만 그렇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수증기의 생성 반응 EH2 더하기 O2는 EH2O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피비는 2대 1대 2. 분자수의 비도 2대 1대 2. 암모니아 생성 반응 N2 더하기 3H2 더하기가 2NH3. 그래서 개수비가 1대 3대 2잖아요. 분자 개수의 비도 1대 3대 2. 부피비도 1대 3대 2가 됩니다.
염화수소의 생성반은 H2 더하기 Cl2가 2HCl이 돼서 얘는 부피비가 1대1대2, 개수비도 1대1대2, 분자 개수의 비도 1대1대2가 되고 원자 개수의 비는 여기서는 1대1대2가 되긴 하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원자 개수의 비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써놓자. 원자 수의 비랑 같을 필요는 없다.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원자 수의 비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근데 뭐가 똑같은 거야? 개수비랑 부피비가 똑같은 거예요. 라는 거. 오케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 앞에 붙는 숫자의 비가 뭐랑 똑같다고? 부피비랑 똑같다. 뭐에서? 기체에서.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쭈르륵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암모니아 생성 반응과 화학 반응 법칙. N2 더하기 3H2. 우리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 뭐예요? NH3입니다. 뭐랑 합쳐줘야 될 것 같아? N, 질소랑, 그 다음에 H2, 수소랑 합쳐질 거예요. 그치? 자, 이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왜냐면 질소 원자가 2개였는데 얘는 지금 1개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2를 한번 써주자. 그럼 수소 원자가 반응 후에 몇 개야? 6개지. 그러면 수소 원자가 반응 전에도 6개이기 위해서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3대 2. 이게 뭐랑 같다고? 부피비랑 똑같다고. 부피비는 1대 3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 질소 하나의 질량 얼마였어? 14. 그가 몇 개? 원자 2개. 수소는 1? 1이 몇 개? 원자 6개지. 그래서 28대 6. 즉 얘는 14대 3의 질량비가 되고 14대 3의 질량비는 암모니아. 그래서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질량비는 14대 3대 14 더하기 3. 14대 3대 17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질소가 140g이 있었어. 그럼 수소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30g까지 반응할 거고 암모니아는 170g까지만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고 만약에 질소 부피가 10L였어. 그러면 수소는 얼마까지? 30L 반응할 거고 그래서 암모니아는 얼마? 20L 생길 거다. 요게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두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다. 오케이? 알았죠? 두 가지 다 물어본다. 문제 어려울 거야. 그다음 마찬가지로 부족한 게 있어?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돼? 부족한 것을 최대한 사용한다. 최대한 다 사용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 13번 한번 풀어보자. 수증기가 생성될 때 기체의 부피비 수소 몇 칸? 2칸. 산소 1칸 대 수증기는 2칸 만들어집니다. 화학 반응식 개수비가 어떻게 돼요? H2 더하기 O2가 2H2 이렇게 되거든. 2대 1대 2지. 자, 수소 기체 60ml. 자, 이 60ml면 30ml 2칸인 거잖아. 산소 몇 칸? 1칸 30ml. 수증기는 30ml 2칸. 반응하는 산소 얼마? 30ml. 생성되는 수증기는 30ml 2칸, 60ml죠. 별거 없지. 좋아. 밑에 있는 14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실험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쓸모 있는 게 뭐 같아? 2번. 2번이죠. 왜 그랬어? 1번은 기억으로 뭐 안 알려줬고
3번도 안 알려준 게 있잖아. 근데 2번은 다 알려줬어.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지, 그치? 수소가 A가 40 반응할 때 B는 얼마? 20 반응하고 만들어지는 C는 40이다. 이걸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2대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응 B가 2대 1대 2라는 거 알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억. 그러면 수소래 자꾸. A가 2대 B가 1인데 A가 40 있잖아요. 그럼 B는 얼마 필요해? 20 필요한데 B는 뭐예요? 부족하지. 그러면 부족한 걸 전부. 그래서 B는 10만큼 쓸 거고 A는 20까지만 쓸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C는 20이겠고 남는 거는 A가 얼마? A가 20만 쓰였으니까 40 빼기 20이 되겠죠. 그럼 3번. 얘는 A가 30 있으면 B는 15만큼 필요하잖아요. 근데 B는 남고 B가 30 있으면 A가 60 필요하지. 그치? 그럼 A가 뭐예요? A가 부족하다. 그러면 얘는 A 30을 전부 다 쓰고 B는 15까지만 쓰겠죠. 그래서 남는 게 얼마야? B가 30을 쓰고 30에서 15만 쓰니까 15가 남겠죠. 그래서 기억은 뭐야? 기억은 A가 20, 리은은 B가 15ml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70과 B 40이 완전히 반응한다 치면 A가 70 반응하려면 B 얼마 필요해? B 35 필요. B 남지, 그치? 근데 A는 얼마 필요해? 80 필요하지. 그럼 누가 부족해요? A 부족. A를 다 쓰는 거야. A가 70 사용되고 B는 그 절반 35 사용되고 나오는 거 C는 2대 1대 2니까 몇? 70ml가 만들어지겠죠. C 70ml.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때 부족한 걸 최대한 사용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부족하다고 해놓고 남기면 안 되잖아. 우리 급식 받을 때 고기가 막 부족하대. 근데 고기가 부족하다면서 저기 남아있는데요? 하면 안 되지, 그치? 남은 건 다 줘야지. 그래서 부족하다고 하려면 남아있는 건 다 줘야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부족하면 있는 건 최대한 다 써야 된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밑에는 16번 한번 해볼래요? 16번 수소 H2입니다. 그쵸? 염소 기체는 Cl2예요. 요게 화학 반응식을 우리 먼저 구성해보면 좋겠다. 그치? 뭐가 만들어져? 염화수소 HCl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이 생긴 거 왔고 보니까 원자 B가 어때? 똑같지? 1대 1이지. 얘는 수소 분자 하나, 염소 분자 하나, 염화수소 분자 두 개가 되겠지. 그쵸? 그럼 수소 분자 이거 1 워낙 쓰면 안 된다. 수소 분자, 수소 기체랑 염소 기체랑 반응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그러면 염소가 다 반응되려면 수소가 100 필요하고 수소가 다 반응되려면 염소 400 필요하다. 누가 부족해? 염소가 부족합니다. 염소 부족하면 염소를 100ml 다 쓰겠지. 그럼 수소도 100ml 다 쓰겠네. 그럼 수소가 얼마 나와? 수소가 300ml가 남습니다. 라는 거지. 수소는 400 중에 얼마 쓴 거야? 100밖에 안 쓰이니까 300 남겠지. 그래서 수소 300ml가 남는다. B에서 이제 이건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량비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이 문제 풀어보는 걸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도 쭉쭉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문제 어려운 거 좀 같이 풀어볼까? 30페이지에 11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수소 NH3 암모니아 NH3잖아요, 그죠? 질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3개 있잖아. 질소 상대적 질량 얼마라 했어요? 14. 수소는 몇 개 있어? 하나짜리가 3개 있지, 그치? 1개 있는데 14인 거랑 3개 있는데 1인 거랑 그럼 14 대 몇? 3. 답은 4번 이렇게 돼.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좋겠다. 오른쪽에 아니다. 다음 페이지는 15번 해보자.
다음 페이지는 15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걸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물 생성이니까 사실 우리가 질량비를 알잖아. 그쵸? 그쵸? H2 더하기 O2가 EH2 H2O 이거 아이 젠자 내가 해버렸다. 이렇게 되잖아. 그쵸?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4개 있지. 4 곱하기 1. 산소 하나의 질량이 16이거든요. 2개 있잖아요. 얘는 4대 16. 아니지. 4대 32. 4대 32니까 몇 대 몇입니까? 1대 8. 질량비가 1대 8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암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험 2번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소가 얼마 남았어요? 2g 남았고 산소는 안 남았다는 거지. 산소 0g 남았다는 거지. 산소 얼마 썼다는 거야? 16g 썼다는 거고 수소는 4g 중에 2g 남았으니까 얼마? 2g 썼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대 16이 질량비입니다. 그쵸? 1번 실험에서 수소가 3g 남았다며. 수소 얼마 쓴 거야? 3g 쓴 거지. 산소는 남은 거야 안 남은 거야? 산소는 안 남은 거죠. 둘 다 남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만 남을 겁니다. 그럼 산소가 전부 다 사용됐으려면 우리 질량비 몇 대 몇이야? 1대 8이지. 그럼 산소 얼마? 24인 거죠. 기억은 24g.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 수소가 2g이에요. 근데 산소가 20g이잖아. 우리 반응비 몇 대 몇이야? 질량비가 1대 8이었지. 수소를 전부 다 쓰려면 산소가 얼마 필요해? 16 필요하고 산소 20을 전부 다 쓰려면 수소가 얼마 필요하냐면 2.5g이 필요한데 어떻게 돼요? 수소가 부족하지. 그럼 수소는 2g 전부 쓰이고 산소는 16g 쓰이고 누가 남을까? 산소가 4g 남는다. 그래서 니은도 맞네. 질량비 1대8로 일정하다? 당연하죠. 기니 답은 5번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고 밑에 있는 6번 한번 계산해 볼래요? 수소 0.8g이 반응하기 위해서 질량 몇 배야? 수소와 산소 질량비 몇 대 몇이야? 1대 8이지. 이것은 0.8대 x가 됩니다. x는 얼마야? 6.4.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요 정도 느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정 성분비였고 기체 반응도 똑같아. 다음 페이지에 있는 23번 한번 풀어볼까요? 기체 반응 법칙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턴 자체는 똑같아.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걸 최대한 다 써야 되고 둘 다 남는 건 안 되는 거야. 둘 다 남으면 안 돼. 그래서 실험 1번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기체 반응비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잖아요. 그쵸?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럼 2번 수소가 50ml 반응하려면 산소 얼마 필요해? 25 필요하지. 산소 얼마밖에 없어? 20밖에 없으니까 누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합니다. 산소를 20 다 쓸 거고 그러면 수소는 얼마 쓸 거야? 40 쓸 거라서 남는 게 수소가 10 남을 것입니다. 기억. 남는 기체는 수소다. 맞는 말이고요. 기억 맞는 말. 남는 기체 수소는 10ml 맞죠? 니은 수소가 80 있을 때 산소는 40 필요하잖아요. 그럼 산소가 남아. 산소가 50 있을 때 수소 100 필요하잖아요. 그쵸? 누가 부족해? 수소가 부족하다. 수소가 80 쓰이고 산소는 40까지만 쓰인다. 산소가 10 남고 이때 만들어지는 부피비는 몇 대 몇이었어? 2대 1대
82였잖아. 그래서 얘는 82 나오겠다. 수증기 80 맞고요. 그럼 실험 2에서 수소를 더 넣으면 우리 수소 어땠어요? 수소 부족한가? 네. 실험 2번에서 수소는 남죠. 누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하지, 그치? 산소가 부족한데 수소를 더 넣을 때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안 늘어나. 산소가 여전히 부족할 거기 때문에 안 생긴다. 그래서 증가하지 못합니다. 4번. 산소가 부족할 때 산소를 넣어야 증가하겠죠. 수소가 부족할 때 수소를 넣으면 증가하는데 산소가 부족한데 수소를 넣으면 증가하지 않는다. 반응 부피비는 2대 1대 2로 동일합니다. 4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정도까지 제가 같이 한번 해봤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3페이지까지 여러분 전부 다 숙제로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 좋아요.